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오늘 검찰이 첫 옥중 조사를 벌입니다. 네, 다스 차명 보유 의혹이 조사의 첫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첫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구치소에 마련이 되어 있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조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수용자 그 신분입니다. 네. 구치소에 그 있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 전에는 행동 자체가 그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다른 그 수용자와 동일한 시간 룰에 그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그 추침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조사의 그 과정도 아마 이 시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겠는가. 즉 바꿔 얘기하면 과거처럼 뭐 심야 조사라든가 그것보다는 9시 직전 또는 그 이전에 맞춰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아마 오늘도 그 2시부터 시작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주로 아마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심 자체가 그 다스에 관한 그 여부가 하나의 그 추출돌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았던 그 신봉수 그 부장검사와 그리고 그 보조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함께 참가를 해서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수용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 교도관도 약 지금 현재 7명이 전담 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있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적 상황도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지금 그 수용실 3평 옆에 있는 별도의 그 조사실이 그 마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의 그 조사 자체는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조서 그 직전에 있었던 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그 공격적인 형태의 조사가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예. 그 과거에는 단지 그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두는 형태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와 같이 단순히 부인 조서를 받는 형식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증거의 그 제시뿐만이 아니고 논리적 비합리성. 즉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공격적인 그 조사를 해서 예. 결국 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상 그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불일치라든가 또는 그 설명의 모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심도 있는 지난번에 비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첫 옥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의 그 조사 주제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아무래도 다뤄질 예정이죠. 네, 지난번 이제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할 때도 이제 다스부터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스를 담당하는 것이 첨단 범죄 수사 일부에 신봉수 부장검사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다스 자체는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전제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인지를 먼저 따져야지. 그 다음에 실소유주가 돼야지. 그 다음에 횡령 배임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세 포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스의 어떤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LA 총영사를 등 그 이 어떤 국가 권력 이제 동원한 이런 것들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 자체는 다스의 실소유죄가 전제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지난번 검찰 조사할 때도 다스 조사하고 한 5시 20분 정도에서 그다음에 뇌물죄로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특수 2부장인 송경호 부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스에 관한 조사 다 끝나면 예. 그 다음에 투입돼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냥 원칙적으로는 이제 교도소에서 조사하는 데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러 가려고 하면 방문 조사하려면 이제 그 많은 증거 또 다 들고 가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간 제약이 좀 있죠. 검찰에서 받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예. 원래는 오늘도 오전 한 10시 정도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측 변호인 측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취지를 얘기해서 아마 절충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아마 오늘의 어떤 검찰 수사 어떤 중요한 점은 과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느냐 이제 그 부분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까지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같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그렇죠.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어떤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태도가 어떠하느냐, 예. 당연히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뭐 묻는 거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수사에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전 대통령처럼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내가 얻을 게 없다. 예. 그러면 뭐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정치 보복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조사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재판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미치는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아마 명백한 증거, 예. 물증, 뭐 사람의 진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협조 않고 거부해도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추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다스와 관련된 수사 중에서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홍프레닝이랄지, 예. 그다음에 일부 뭐 옷을 받았다는 뇌물, 뭐 1,200만 원 상당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의 범죄 사실이 누락된 부분, 그렇지만 관계자들이 이미 진술했던 부분, 또 예. 김윤우 여사와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서 그냥 3월 31일까지 1차 구속 만기입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면 이제 2차 구속 만기가 4월 11일인데, 예. 그러면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제방, 그러니까 뭐 4대강과 관련해서 22조, 예. 그다음에 자원외교, 자원외교 34조, 그다음에 뭐 방산비리 예.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증언을 거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가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신문 이 조사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뭐 진술 거부권 자체는 뭐 피의자의 그 기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강훈 변호사의 그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면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예. 점과, 지난번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상황에서 변호인 측은 불과 한 30페이지에 불과한 의견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큰 틀에서 본다면 검찰 조사에서는 상당히 그 소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본선에 가서 재판에서 예. 법관의 그 면전 앞에서 법관의 심증 형성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전략을 맞추고, 지금 그 검찰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소극적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얘기를 안 하는 진술 거부 전략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대로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하다. 또 이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네. 무엇인가 이제 숨기려고 하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역으로 그 심증 형성이 또 형성될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논박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또 그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그 사용하지 않았던 그 증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큰 거죠. 예. 그때 질문하지 않았던 논리에 그 모순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차명 재산과 그 관련돼서 차명 재산과 관련된 촘촘한 증거를 만약에 지금 제시한다고 한다면 뭐 누나의 그 좀 부동산 소유 상황이라든가 또 부촌에 있는 것 또는 그 다른 그 일가족에 의한 그 재산 같은 걸 보여주고, 또 그 발행한 수표 자체가 경주에서 발행이 됐는데 이것이 다수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뭐 이런 증거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 보여준다든가, 또 심지어 그 가장 사소한 예로 가평에 그 별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에 그 자주 또 이용을 했고, 가평 별장 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금전 출납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수 비자금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사용됐다고 하는 또 이런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단순히 이제 진술 거부만 하게 되면 마치 이제 궁색해서 답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심증 형성이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나중에 법관이 읽었을 때 형성도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순간순간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또 관건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가족에 관한 그 조사와 관련돼서
이 검찰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예. 즉 자백을 할까 말까 하는 입장에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끝낸다든가 또는 뭐 부인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그냥 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 말 때문에 목전에 있는 증거와 함께 자백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첫 차례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5번, 6번 때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도 조사가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 근데 큰 틀에서 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 대통령을 그 이전에 조사했던 때에 제시했던 증거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시간적으로 조사가 어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내놓을 가능성이 없었을 걸 보이고 또 사실은 뭐 또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내놔봤자 결국 어떤 뭐 향후에 있어서 영장이랄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오히려 검찰에서 저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네.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접하는 것이 이제 다스와 관련된 핵심자들, 그러니까 다스에 관여했던 뭐 사장, 부사장, 격리 팀장 뭐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이제 번복됐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도 다 관련자들,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아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물적인 거, 예. 그러니까 문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알려진 거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보일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기소할 때는 어차피 그 영장 그런 증거들에서 이제 다 법원에 제출을 하고 거기다 이제 증거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제출할지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순서만 남아 있지 이제 추가적인 증거는 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적용된 게 이제 뇌물 액수가 110억 원에 이릅니다. 자, 이 11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기소하기 전에 또 그리고 재판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추징 작업을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빼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뇌물로 인한 범죄 수익을 환수를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네. 되면 네. 형사 정의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는 재산 묶어두기 작업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결국 이것은 민사상으로 생각하면 가압류 처분과 비슷한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가 은행에 또 뭐 저당을 잡혀서 뭐 대출금을 또 빼돌린다든가 뭐 이런 등을 이제 못하게 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보전 조치인데요. 네. 지금 그 뇌물 액수가 현재는 약 110억으로 알려져 있죠. 예. 다수 소송 약 60억 원과 또 그다음에 기타 관련된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든가 또 특활비라든가 하면 예, 1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약 10억 원이 또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현대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사실은 이제 끼워 넣기 식으로 뇌물을 이제 수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120억이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재산 추징 보전 절차가 지금 시작된 것 같고 네. 혹시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예상외로 뇌물이 더 늘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추징액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명 재산에 관한 재산 추진 보전 절차도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동시에 차명 재산과 관련된 장부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병모 국장 같은 경우 이제 구속된 사유 중 하나가 출납 장부 중에서 차명 재산 목록에 있는 것을 소각하다가 예.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된 것이라고 예. 한다면 그와 관련된 명백한 차명 재산의 목록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검찰에서 범죄 수익 환수팀이라고 하는 이런 신설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 환수 작업에 있어서 추징 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사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뭐 재산을 사회에 많이 환원을 했기 때문에 자택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 2013년도 이제 관보에 의하면 이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뭐 지금 현재 노년도 자택 네. 한 36억 정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관보에 게재됐기 때문에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 재산 자체는. 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제 110억 정도 되고 예.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뭐 추가 기소될 사항도 있고 경우에 대해 뭐 사죄방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이제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 46억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뭐 그 대출이 뭐 어떻게 포함된 건지 뭐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미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원래는 이 추징하는 그러니까 추적하는 옛날에는 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팀이 이제 검사 한 명하고 검찰 직원 정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징 금액이 뭐 전체적으로 뭐 연에 한 2~3%밖에 추징을 못하는 경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하나의 부로 이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부장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한두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징이 실효성이 있는데 예. 이전 대통령에 있어서 추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명 재산을 얼마나 추적하느냐 이거에 그렇죠.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망한 차남 김재정 씨 그 명으로 아마 차명 재산이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상속이 됐죠. 예. 그 부분 추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전 대통령 누나인 이제 이규선 씨의 명으로 상당히 재산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강 대표였던 이제 이영배 씨, 예. 그 이영배 씨 명으로 이제 차명 재산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추징 보존 명령 신청하는 것도 주의를 하지만 차명 재산으로 돼 있는 걸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예.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 검찰에서는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차명 재산의 규모는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죠.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다 이런 게 나와 아마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는 한 1,000억 정도 된다 1,000억 그렇게 정도요.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어디 이미야 뭐 그런 것들이 뭐 우주수로 나온 거 보면 뭐 그걸 다 믿는다고 하면 한 몇천억 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검찰에서는 아마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또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중에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예. 그다음에 금강 대표 이영배 씨랄지 그다음에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제 이병모 씨를 통해서 차명 재산의 어떤 범위는 상당히 많이 이미 저거 확인을 하고 예. 증거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돼 있는 것이 이제 차명 재산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돼 있지 않은 재산을 추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예. 일단 추징 보존 명령 신청 자체는 재산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선고로 받고 추징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물 금액 중에서 몰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징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추징 선고 일단 뭐 보존 명령 신청을 해놓으면 예. 차명 재산 자체도 법원서 받아들이면 그걸 처분 못하게 하죠. 예. 예. 그래서 법원에서 나온 추징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그거 갖고 집행을 하는데 물론 민사상 그 명의의 차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예.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 뭐 여러 가지 문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산 관련된 문건이랄지 아니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재산이 이 사람한테 갈 이유가 없고 이런 재산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군요. 네. 자, 한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비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논리적 그 귀결사항, 그 뇌물이 그 전달됐다, 그 도착지가 어디냐 이것을 사실은 이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예를 들면 그 1억 원의 그 특활비 자체는 받았다라고 하는 걸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제 불거진 더 얘기 자체가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 그 회장이 약 5억 원을 그 이상주 그 큰 사위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상주 저 큰 사위도 나름대로 그 자수서 형식의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실 확인은 이제 분명히 그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또 예를 들면 다스 카드를 그 12년 동안 약 4억 원 상당을 썼다. 그리고 그 카드를 쓴 그 장소가 해외의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인데 출입국 그 기록하고 비교해봤더니 장소가 날짜가 일치한다. 예. 뭐 이런 점에 있어서 횡령의 혐의 같은 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명품백 안에 뭐 상당 부분의 돈을 넣은 상태에서 그 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점과 그 더불어서 네. 또 그 김희준 그 비서관 자체가
1억 원을 그 행정 여자 비서관에 전달했다. 뭐 이런 등이 상당히 한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만약에 뇌물죄 공범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 자체는 김윤옥 여사는 이제 몰랐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조사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국가 원수의 이제 부인 영부인이라고 하는 예우상 검찰로 공개 소환하는 데는 상당히 국민적 정서라든가 또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비공개 그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 규명은 이제 분명히 그 이루어질 것은 아닌 것이냐. 예. 다만 이제 함께 그 기소를 할지 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단독범으로 판단할지 이것은 상당히 그 검찰에서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지만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 같은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서 아들 이시영 씨 모두 이제 가족들이 같이 혐의 선상에 올라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김윤옥 여사를 함께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같은 법정안에 동시 옆에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영부인이 함께 그야말로 이제 그 법정에 쓴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자체가 우리가 가만 예상을 하게 보면 그 예를 들면 북미 회담이라든가 또는 뭐 남북한 정상회담 뭐 이런 것을 직후 뭐 이런 또 상황이라 한다면 그림 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전체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특히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그 지도자하고는 아주 웃는 모습으로 만나는데 예. 이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의 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처벌을 받고 있는 또는 예를 들면 그 출정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의 몸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갑이 채워 있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데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 그와 같은 소재가 분명히 될 법도 한데 예. 과연 이제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 핍박이라 하는 그 정치적 호응도가 이제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별도로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서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지지를 하는 이와 같은 정치 그 지원 세력이 뭐 사실 뭐 거의 그 없었던 것은 아니냐 예, 뭐 이런 예. 것도 있고요. 또 뭐 정치적 일정상 역사상 뭐 특정한 지역 기반을 한다기보다는 실용주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그 이득이 되면 모였다가 이득이 안 되면 헤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일정한 인생을 산 것으로 봐서는 과연 정치적 반향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만큼 과연 이제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네. 정치의 대응이나 정치의 보복 프레임을 가지려고 하면 일단 정치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명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지지하는 일정한 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대응이나 이제 정치 보복은 그냥 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윤옥 여사를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의 변화가 있을까 그런 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변화 거의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물론 뭐 심적인 부담은 굉장히 크겠죠. 네. 하지만 어차피 김윤옥 여사를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김윤옥 여사 관련된 혐의 중에서 검찰이 지금 이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명확히 보는 것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거든요. 예. 처음에 3억 5천 받고 나중에 2억 받았는데 이 돈 자체가 김윤옥 여사가 받아서 이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거라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공범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다른 명품박이랄지 그런 것들은 김윤옥 여사 이제 혼자 한 범행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아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어떤 이런 관계들이 이전 대통령이 뭐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전 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연금을 월 1,2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금은 95%를 받습니다. 이게 현직에 있을 때 받았던 돈의 95%를 받고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경호 자체는 수감자이기 때문에 경호는 이제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교도소 내에 범인 내에서 이제 전담 교도관을 배치한다랄지 그 정도 아니면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는다랄지 이제 그럴 때 그 정도 경우는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지금 자퇴에 대한 뭐 경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전직 대통령이라는 애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탄핵되면 탄핵될 순간에 전직 대통령의 애우가 거의 다 박탈이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이 이런 연금 이런 것이 박탈되는데 네. 결국 이 사건 자체는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향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애우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후에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